네, 안녕하십니까. 똥쌤의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교과서 42페이지고요. 1단원 2의 2 화산활동과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1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벌써 마지막 부분까지 왔군요. 이 부분에서 할 내용은 크게 지진 대 화산 대 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좀 알고요. 생활 속에 이런 아이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자, 화산활동과 지진 어디서 일어났을까? 밑에 보면은 미리 조사하기입니다. 미리 조사하기인데 쌤이 미리 얘기를 안 했네요. 그쵸? 어차피 얘기해도 안 할 거잖아요. 그쵸? 숙제가 아닌 이상, 숙제 해오나? 하여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서 미리 조사하기를 쌤이 조사했습니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들썩이는 불의 고리,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불의 고리가 무엇인지 조사해보고 불의 고리 지역에서 발생한 화산활동 사례를 4가지만 찾아보자. 그리고 밑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도 띄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네, 전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서 불의 고리가 어디냐? 쌤이 찾았습니다. 불의 고리 어디냐? 불의 고리 파이어! 나왔나요? 네, 여기가 바로 태평양 주변에 동그란, 완벽하게 동그라진 않지만 보통 동그라미 같은 링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 링 오브 파이어라고 합니다. 불의 고리라는 것이고요. 이 불의 고리가 왜 얘기가 나오냐? 이 불의 고리 근처에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쌤이 조사한 결과,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알겠죠? 치워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화산활동과 지진은 지구 내부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고르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화산대와 지진대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까? 다음 활동을 통해 알아보자 라고 얘기 나왔고요. 2가지가 나왔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옆 페이지 보면요. 배움활동, 화산대와 지진대 알아보기라는 활동이 나옵니다. 이 활동도 역시나 학교에서 있었으면 쌤과 함께 했을 텐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쌤이 다 직접은 아니고요. 컴퓨터 시즌을 이용해서, 시즌은 아니고 편집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편집을 너무 많이 드렸어요. 죄송해요. 보겠습니다. 활동하기입니다. 첫 번째, 전 세계 화산활동 발생 지역을 나타낸 다음 지도 위에 투명 필름을 놓고 화산활동 발생 지역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보자. 사진을 띄워주세요. 여기가 지금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빨간색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이 지역이 있는데 이걸 지금 놓고 그 위에 투명 필름을 올려서 놓고 빨간색을 점점점 같이 찍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활동은 전 세계의 지진 발생 지역을 나타낸 다음 지도 위에 활동하기 1에서 그린 투명 필름을 놓고 지진 발생 지역을 파란색 펜으로 표시해보자. 아까 그 필름을 두고 다시 올려놓습니다. 똑같이 지도 맞춰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파란색 점이죠. 파란색 점을 또 역시나 또 점점점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과 보여주세요! 나왔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화산대와 지진대에 점을 찍었더니 어떤가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서로 겹쳐집니다. 얘랑 얘가 지금 겹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대와 지진대 겹쳐지는 걸 볼 수 있었고, 겹쳐지네, 신기하네가 아니라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점을 지금 찍었잖아요. 점. 수학에서 점점점점 찍어서 점을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선이 되죠. 선. 그쵸? 그래서 이 점점점을 약간 연결해 보면은 점을 연결해서 가까운 점끼리 연결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어떤 형태가 돼요? 바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짜잔! 봤습니까? 네. 점을 연결했더니 선이 돼서 선을 쭉쭉쭉 그었더니 어떤 되냐? 전 세계가 조각이 납니다. 예, 조각이 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조각이 됐네요. 그쵸? 그 조각을 바로 오늘 공부할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뭐라 한다? 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가 우리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43페이지까지 내용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특정 지역의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서로 거의 일치한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왜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것일까?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는 지구 표면을 이루는 판의 분포와 관련이 있다. 지구 표면은 여러 조각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판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면 이러한 판의 운동으로 대륙이 이동한다. 판은 이동하는 방향과 속도가 제각기 다르다. 따라서 판 경계에서는 이웃에 있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거나 모여들고 어떤 곳에서는 서로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판 경계를 따라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1-22와 같이 전 세계 화산대와 지진대는 분포는 판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라고 나오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판의 경계 나와 있죠. 아주 재미난 내용,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판의 경계에서 어떤 게 자주 일어난다? 화산과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판의 경계, 판 경계가 있는데 이 두 판이 만나요. 만나서 두 판이 어떻게 돼요? 충돌을 해요. 충돌하니까 큰 충돌로 인해서 지진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이 틈이 생겨버려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돼요. 이 과정에서 이 땅속 깊은 마그마가 틈이 생겨버리니까 마그마가 위로 툭 올라와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화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충돌하거나 멀어지거나 이렇게 충돌해서 올라가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지형이 생기기는 하고요. 또 어떤 판은 이렇게 두 판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싹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면 이 판 경계에서 큰 흔들림이 생기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 있으면 엄청 많은 화산과 지진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판의 경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의 경계에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역에는 없고요. 살짝 옆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우리보다 누가 더 가까워요? 바로 일본이 가깝죠. 그래서 일본은 바로 앞에 판의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형이죠. 그렇죠?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본한테. 이런 건 좀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사진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일본 지진이 나오는데 일본 지진 2016년 4월에 있었던 일본은 지진이 많은데 2016년 4월에 지진은 강도가 7짜리였습니다. 지진은 강도를 0에서부터 12까지라고 해서 나타내는데요. 보통 7 정도면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가지고 파괴될 수 있는 정도로 있는 아주 강력한 지진이라고 할 수 있죠. 강력한 지진이 와가지고 건물들이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가운데는 멕시코 화산폭발 2015년 7월에 화산 폭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에콰도르 지진은요. 역시 에콰도르 지진도 역시 이것도 강도가 7.8짜리였습니다. 좀 많이 센 규모였죠. 이런 게 와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낸 활동이었습니다.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온다? 판의 경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산과 지진 활동이 어떻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화산과 지진, 특히 지진이죠. 지진이 강도가 심하게 왔을 때는 어떤 정도인지, 정도는 우리가 숫자로 왔을 때 느낌을 알아야지만, 그쵸, 미리 경보가 왔을 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정도 크기면 우리가 어떤 대피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진의 세기는 규모와 진도로 나타낸다.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 것으로 보통 아라비아 숫자가 나타낸다.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가 클수록 강한 지진이다. 진도는 그림 1-23과 같이 어떤 지점에서 땅이 흔들리는 정도나 피해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보통 로마자로 나타낸다.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는 일정하지만 관측 지점에 따라 진도는 달라진다 라고 나옵니다. 네, 그럼 지진의 규모와 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고요. 이 땅속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처음 지진이 뻥 발생해가지고 이 지진이 갖고 있던 에너지 양을 바로 뭐라고 한다? 규모라고 합니다. 지진 발생의 땅 규모. 근데 이 지진이 흔들림이 이동합니다. 마치 와이파이처럼 이동합니다. 예. 와이파이 켜는 것 같네요. 괜히 와이파이 켜고 싶네요. 발생해서 이 지역에 지진이 도착했습니다. 지진이 도착해가지고 느끼는 흔들림의 정도를 바로 뭐라 한다? 바로 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더 먼 지역, 또 먼 지역, 이쪽 지역에서도 지진이 느낄 겁니다. 여기서 또 뭘 느낄 수 있어요? 진도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도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가까울수록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고 멀면 멀수록 더 약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규모가 아니라 보다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인 진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 진도의 규모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